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빛과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8.3%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일단 빛과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나 싶더니만 바로 이때 당시에 기준봉에 바로 이렇게 시가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거 지금 빛과전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금요일장에 하락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나왔었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었던 상황을 맞닥뜨려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이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기준봉 캔들 이후로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빛과전자가 끝나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연출해 줬었던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빛과전자가 무엇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키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판단일이 바로 도래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월 15일이었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계속해서 좋은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특히나 다시 한번 빛과전자가 상승 흐름을 부각시켜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이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의 이슈까지도 처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전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결정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너무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케이스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급락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 과정을 거쳐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하는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전에 빛과전자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바로 이렇게 3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해제시키면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3연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 시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빛과전자가 올라가다가도 윗꼬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5월 11일의 수급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양봉이 서졌었던 5월 11일에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하고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3연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빛과전자가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3연상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전부터 바로 이 삼성전자와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가 슬금슬금 또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이틀 전에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광통신 빛과전자 기술력 재조명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의 광통신 관련주 강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빛과전자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빛과전자는 속도 향상에 따른 치명적 단점인 발열과 소비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시다시피 빛과전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외 경쟁사 대비 소비 전력을 약 20-30%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에 선정되기도 했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1년 전 나왔던 내용의 기사에 빛과전자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빛과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때 다른 광통신 종목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기술력 부분에서 차별성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전환사채 물량도 소화해주는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고, 지금 구간에서 이 전환사채를 받아갔었던 그 주체 자체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일리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진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평단이 이 구간에서 새롭게 진입한 것이 위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반등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빛과전자가 쉬어가는 중에 어떤 종목을 같이 볼 수 있냐면은, 이 지금 광통신 쪽에서의 대장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의 케이스에 대해서 짚어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을 연출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긴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쉬어주는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쉬어갔었던 흐름,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또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이뤄지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의 시세를 고려해봤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쉬어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통신 섹터는 여러분들께 어떤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바로 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광통신 섹터의 흐름을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엔비디아와의 빅딜 내용을 발표해버리면서 갭으로 뛰어넘은 상태에서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루멘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준봉에 하나 출현을 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간 상태에서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같이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냐면요,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무려 260조에 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상식적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이 광통신이라고 하는 섹터가 정말로 안 될 거였으면서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시가총액을 260조라는 가치를 글로벌 IB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빛과전자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의 찬스로 삼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는데,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자, 4월 16일날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한가 사태까지 들어갔었던 빛과전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개미털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요, 제가 4월 16일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빛과전자 개미털기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좀 짚어봐 드렸었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 물량을 누가 여러분들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31만 주를 흡수해가면서 외국인은 아예 매도로 대응하지도 않으면서 터치도 하지도 않았었던 이런 상황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철저하게 물량 장악을 하면서 자전으로 올리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그 핑계로 한번 과하게 개미를 털어주면서 전환사채 물량의 29만 주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시켜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한가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털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던 빛과전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야금야금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미털기를 당하느냐 마느냐, 수익을 보느냐 손실을 보느냐의 영역으로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빛과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이런 구간에서 빛과전자가 연이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5일선 부근까지 밀리는 걸 지켜보면서 3월 18일 날에 5일선 부근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었던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날이 바로 3월 18일이기 때문에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짜에 3월 18일날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빛과전자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빛과전자를 3월 18일날 148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빛과전자 4월 16일날 7300원 영역에서 이 윗꼬리 음봉의 영역에서의 시가 이탈 패턴을 지켜보면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다시피 5월 4일 날에는 빛과전자를 509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다시 한번 좀 드렸었는데, 지금 약간 수익권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께 아직까지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리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무섭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 빛과전자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급락 연출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피해가실 수 있도록 바로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대응 안내까지 안내를 드려볼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빛과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살펴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빛과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이 빛과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빛과전자 1.6T 광트랜시버 하반기 매출 발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월 7일날 써줬었던 내용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광통신 종목들이 지금까지 적자 기압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여부 자체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의 이런 부분을 납품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많이 튀어서 올라왔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었던 만큼 빛과전자의 지금 자리에서 저렇게 좋은 내용의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삼성전자와 엮일 수 있는 내용의 기사까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무려 보시다시피 1500조짜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빛과전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연속적인 상한가를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의 호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왜 안 올리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지정 해제시켜 놓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가를 철저하게 억눌렀었던 바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으면은 그냥 바로 시원하게 연속적인 상한가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빛샘전자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13% 정도를 기록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보여줬었던 빛샘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빛샘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하루씩 수년화에서 5월 14일까지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투자주의 상태에서도 자유로웠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락 흐름을 연출해 줬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대장주로 지켜볼 수 있는 이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쉬어주는 구간을 발생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정을 보여줬었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좀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SK인수 썰을 내보내면서 그 다음날에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휴림로봇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SK인수 썰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전환사채 세력들을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충분히 무슨 인수 썰 같은 거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 연출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시가 이탈 패턴에서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이렇게 낙폭을 크게 경험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이전처럼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빛과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빛과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